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서영태 국장님의 환경부의 올해 나아갈 방향,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국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오늘 기획조정실장이 와서 더 좋고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한림원 입장에서는 아쉽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반갑고 또 영광스럽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만 오늘 걱정이 되게 되는 게 이 새 정부 환경 정책을 묻다인데 저희도 사실은 환경 정책이 이렇습니다 하고 오늘 여러 선배님들 또 이사님들 전문가분들께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히려 답하는 입장이 돼서 굉장히 좀 곤혹스럽기는 합니다. 아마 아까 말씀처럼 이제 빠르면 29일 날 정부 조직 개편이 되게 되면 아마 기존의 세 글자짜리 우리 환경부는 기후 에너지 환경부에 이제 이름을 넘겨줘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한참 오늘 기조실장이 오지 못한 것도 국회에서 한참 그 논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실무지는 실무지 차원대로 우리 직제가 되면 직제와 시행 규칙과 이걸 다 손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조급하게 진행된 것은 아마 없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좀 그렇게 바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까 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국정 과제가 5개 부문인데 그것은 오롯이 환경부에 맡겨진 과제가 5개고요. 또 기후 에너지 분야에 국정 과제가 또 2가지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아마 오늘은 제가 환경부에 맡겨진 5가지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에너지 분야에 있는 것들도 이후에 또 그쪽은 또 들어보니까 굉장히 새롭고 그간에 몰랐던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게 또 사실은 다른 내용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도 느끼는 게 많더라고요. 한번 초청해서 별도로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부 개그 농담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사실 농담거리는 없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여러분들이 환대를 해주셔가지고 가정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환대를 제가 주말에 오랜만에 와이프랑 마트에 갔더니 그 AI 카트가 있더라고요. 따라다니면서 와이프가 따라다니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멀찍이 떨어져 있다가 손잡으러 가까이 갔더니 AI가 장애물이 감지되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장애물이 맞구나 제가. 가정보다는 이렇게 환대해 주시는 이런 자리가 훨씬 더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탈탄소 문명 선도를 위한 기후 환경 정책 방향인데 아까 말씀처럼 이번 그 이재명 정부의 5가지 국정 과제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사실은 다 아시는 내용이라 제가 어저께 이제 발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어제 밤에 통보를 받아가지고 당장 내일 이거 중요한 자리인데 제가 어떻게 구상을 하나요 했더니 자료가 다 있대요. 그래서 제가 밤에 이제 봤더니 오시는 분들이 환경에 대한 전문가신데 너무 피상적인 내용들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국정 과제에 있는 꼭지들 중제목 위주로만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오시는 환경 한림원 분들께 발표를 드릴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국정 과제의 중꼭지들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이행 계획, 실천 계획 이런 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들을 좀 앞으로 구체화해서 제시를 해 주시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정도 꼭지로 중꼭지로 들어갔구나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 4위라고 합니다. 2022년도에 아마 7억 2천만 톤 정도였고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2023년도에 6억 2천만 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 인사드리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 2023년도 우리 NDC 조정할 때에 그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가 27%에서 한 18.8%로 이렇게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대한민국이 꼴찌인데 OECD에서 오히려 또 재생에너지 목표까지 줄였냐 이런 얘기들을 좀 국제사회에서 많이 들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말씀드립니다. 최근 3년간에 보면은 그래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2018년도 비교해 보면 한 8,900만 톤 감축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30 NDC를 달성하려고 하면 현재 향후 5년 동안에 지금보다 한 1억 2천만 톤 이상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책 여건이 이런 우리가 당면한 과제들도 있고요. 또 일상화된 다음 해주십시오. 예, 일상화된 기후 위기도 정책 여건을 되게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지성 호우 발생 빈도가 지난 5년 평균 대비해서 올해만 하더라도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 7월 달에는 태풍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100년에 한 번 있어야 되는 백년 빈도 극한 호우가 15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에요. 그다음에 삽교천이라든지 시비탄천 같은 지류 지천 위주로 이런 피해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또 2022년도에는 광주 전남 지역에 281일 동안 역대 최장 기상 가뭄이 있었고 올해는 또 다 아시는 것처럼 강릉 지역이 심각한 가뭄 겪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 화석 연료 의존하는 탄소 문명 이후에 이래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이제 계절 변화는 있습니다만 톱니식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그래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산화탄소 농도하고 비례해서 지구 평균 온도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IPCC에서 지구 온도의 그 마지노선으로 산업혁명 대비해서 1.5도씨를 제시를 했는데 이미 초과한 것 같다고 합니다.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가 매년 한 3 ppm 정도 늘고 있는데 2도씨에 대응하는 한 450 ppm에 도달할 때까지 6년 남짓 남아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한 지구 온도가 2도씨 상승하면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그다음에 한 3도씨 정도가 올라가게 되면 생물종의 절반이 멸절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넘어가네요. 네, 심각한 기후 위기 시기에 우리 이런 그 대응 역할이 환경부한테 맡겨져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걸 포함해 가지고 기후 위기를 극복을 하고 또 더불어서 국민들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5가지 국정 과제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실현입니다. 2030 NDC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2035 NDC도 또 수립을 해야 되고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로드맵을 제시를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말씀드립니다. 2030 NDC 이행을 위해서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등 전 부문의 획기적인 감축을 위한 이행 전략을 수립할 것입니다. 또 향후 5년 동안의 배출권의 할당 방식을 재정립할 계획입니다. 이 배출 허용 총량을 엄격하게 설정을 하고 또 유상 할당의 비중을 높여서 기업의 탈탄소 투자 유인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 유상 할당 수익금은 전액 기업의 탈탄소 전환에 재투자해서 감축과 산업 발전이 이렇게 선순환하는 구조를 조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 안정화 예비분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한 1억 톤 안팎이 될 거라고 합니다. 급격한 배출권 가격 변동을 방지해서 기업이 준비하는 데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35 NDC를 마련해서 COP30 개최되는 올해 11월까지 국제사회에 제출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파리 협정에서 진전의 원칙, Principle of Progression 이 원칙에 따라서 이전보다 상향된 목표를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목표 수립이 필요합니다.
지금 각계 이해관계자 의견이라든지 또 입법 동향, 국제 동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4가지 시나리오를 짜고 여기에 대한 대국민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직접 좌장이 되어가지고 부문별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주만 하더라도 어제 또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3차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탄소 중립 위한 중간 목표인 2035 NDC와 연계해서 또 지지난 연도죠. 기후 헌법 소원 후속 조치 2050까지의 장기 감축 경로도 내년 2월까지는 법제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탈탄소 투자, 전환 투자의 재정적인 기반인 기후 대응 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또 사업별로 탄소 감축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가장 효과적인 사업에다가 집중적으로 재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사업의 예비 타당성을 평가할 때에 탄소 저감 효과가 반영되도록 하고 대중교통 건설 사업이라든지로 기후 변화 영향 평가 대상을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또 탈탄소 전환이 이제 그 다배출 업종에 대한 효과적인 배출 저감입니다. 전환 금융 지원을 본격화해서 국내 산업에 대한 탄소 경쟁력을 높이고 기후테크 집중 지원 또 녹색 제품 판로 발굴 이런 탄소 중립 산업이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국정과제 또 공약으로 탄소중립 산업법 제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탄소중립에 대한 지원 그리고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이 들어갈 계획이 있고 올해 안으로 좀 발의가 될 수 있도록 초안을 작성해서 발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계층 부문의 의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다음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서 국민 참여자들의 또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후 대책을 공론화해서 국민들과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가칭 기후 시민 회의를 마련하려고 하고요. 탄소 중립 포인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탄소 중립 실천단 운영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국제적으로도 글로벌 기후 대응 공조에 적극 참여하는 등 우리 기후 선도국으로서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환경부의 역할 두 번째입니다. 순환 경제 부분인데요.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고 환경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 폐플라스틱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올해 내에 전 주기 탈플라스틱 순환 경제 로드맵을 수립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크게 3단계인데 생산 단계에서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들을 강화하는 등 신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제품의 순환 이용성을 극대화하는 K-에코 디자인을 정립할 계획입니다. 소비 단계에서는 이제 실효적인 일회용품 사용 억제 또 다회용 제품 사용을 정책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폐기 단계에서는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서 제품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2차 전지, 폐패널, AI 웨이스트 등 미래 폐자원으로부터 유가자원을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고부가 가치 순환 이용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자원 순환 선도 기업에 대한 지원, 또 규제 샌드박스 활용한 혁신 기술 실증 같은 순환 경제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입니다. 국가 기후 적응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기상 위성이라든지 기상 관측선을 도입하고 또 AI와 연계해서 정교한 기후 감시 예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기후 변화 양상을 예측하는 국가 기후 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기후 위험을 통합 평가할 수 있는 모델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더 심화될 기후 재난 강도를 고려해서 사회 인프라 설계를 보강할 것입니다. 도심 내에 녹색 공간을 조성하고 ESG와 연계한 민간 차원의 녹색 보건 등 사회 전반의 기후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설계하겠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담아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 경제 전 부문을 아우른 기후 대응 민생 대책인 제4차 국가 기후 위기 적응 대책으로 이런 노력들이 공고화될 계획입니다.
다음 네 번째 환경부의 역할, 쾌적한 환경입니다. 탈탄소 전환, 또 기후 위기 대응 이런 거 중요합니다만 국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이 우리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되더라도 본연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우선 석탄 화력 발전의 전환, 또 전기차의 대중화, 오존 유발 물질의 밀착 관리 등 사업장, 수송, 생활 전 부문을 아우르는 집중적인 대기 관리 대책으로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만들겠습니다. 또 녹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류경보 독소 기준을 신설해서 녹조의 위험성을 면밀하게 살피고 시민사회 전문가와 공기 중 조류독소 공동조사를 진행을 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수계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수질개선 TF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해서 처리 시설 고도화, 또 가축 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화학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생활화학 제품 전 성분을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시중의 화학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온라인 유통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단일 분류로 관리되던 유독 물질을 유해 특성에 맞춰서 인체 급성, 인체 만성, 또 생태 유해성 물질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안전성과 효능이 승인된 살생물 제품만 유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의 국정과제 역할 다섯 번째입니다. 4대강 재자연화, 한반도 생물 다양성 회복입니다.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홍수 대응, 또 녹조 문제 해결과 연계한 4대강 재자연화를 지역과 시설 여건을 고려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별로 물 이용 여건, 또 영농 시기 등을 고려해서 4대강 포 개방을 진행을 하되 수계별, 보별 과거 민간 협의체를 재가동해서 지역 사회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 그간의 추진이 지연됐던 취양수장 개선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해서 포개방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의 연속성, 건강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성이 적고 하천의 건강성을 저해하는 하천의 횡단 구조물을 개선하고 철거하는 한편 수계별 하구 생태계 복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립공원 신규 지정 등 육상 보호 지역을 30%까지 확대해서 국토의 자산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또 침입, 외래종 차단 등 생물 안보를 강화하고 멸종 위기종 종복원, 서식지 보존을 통한 한반도 생물 다양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영향 평가 신뢰도와 합리성을 개선해서 지역 활력과 생태계 보존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이 저희 5가지 국정과제에 담겨 있는 내용이고요. 사실 저희 환경부가 계속 3글자까지 부처로 있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이번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갑니다. 에너지실에서 정규 공무원을 한 190명 정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산하기관 인원이 한 21개 기관 한 7만 5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있는 환경부에 산하기관 다 합하면 11개 기관에 한 2만 명 남짓 됩니다. 근데 새로 오는 기관이 그렇고 그래서 저희도 되게 이제 바로 산하기관끼리도 아니고 뿐만이 아니고 저희 부의 공무원들도 겨루기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에너지 부분이나 기후나 환경이 공동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정책을 마련을 하고 또 뭐 윗분들에게 보고를 하고 또 대외적인 전문가를 만나고 국회를 가고 할 때에 계속 과거에는 이제 그냥 환경부 직원으로 단일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계속 비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교 열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선배님들 그리고 그간에 계속 지원해줬던 애정은 거두지 마시고 애정 어린 회초리를 많이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